여러분 이제 성공하는 대학생들의 7가지 습관, 생활과 인생의 성공을 위한 7가지 습관의 챕터로는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함께 쭉 해왔는데 벌써 우리가 마지막 챕터를 앞두고 있습니다. 습관 7번째, 7번째 습관,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거는 이제 자기 쇄신의 습관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스 셀레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오래오래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란 사회에 공헌하고 타인의 삶을 축복하고 그에 헌신하며 개인적으로 신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을 수행해낸 결과이다. 우리가 습관 7에서 함께 할 내용은 끊임없이 쇄신하라. 그래서 첫 번째, 건강하고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두 번째는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기. 세 번째는 정신을 쇄신하고 유지하기. 네 번째는 의미 있게 만들기. 무엇을? 삶을. 그리고 이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효과적인 돈 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건강하고 높은 에너지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습관 7에서 자기 쇄신의 습관은 몇 가지, 4가지 영역에서의 자기 쇄신을 얘기합니다. 그럼 4가지 영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자, 첫 번째, 건강하고 높은 에너지. 이게 바로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신체적 영역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신체적이에요. 그리고 유익한 관계. 여기는 이제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이야기하죠. 결국 관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또 감정적이죠. 감정으로 감정적이다라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정신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나의 정신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거는 다른 걸로 지적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영적 영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 명상을 갖는다든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종교가 있는 사람은 종교적인 영역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습관 7에서 자기 쇄신을 한다라고 하는 건 크게 몇 가지, 4가지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첫 번째는 신체적인 것, 두 번째는 사회적, 감정적인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신적 영역, 네 번째는 영, 영적 영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영적 영역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적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그 팔굽혀펴기 도전해 보기. 여러분은 지금 팔굽혀펴기 몇 개 정도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꾸준히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 왔다면 이 팔굽혀펴기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해 오지 않다가 갑자기 팔굽혀펴기 하라 그러면 아마도 20개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한 학기 동안 나를 성장시켜야 되는 그 과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아마 와 있을 거예요. 내가 꾸준히 3개월 동안 진행해 왔는지, 혹은 하다가 말았는지, 또는 띄엄띄엄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어떤 발전된, 성장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습관 7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실제 우리 기본적인 쇄신 모델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가 나의 시각, 패러다임. 나는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신체, 정신, 마음, 영혼을 쇄신해야 한다. 이게 바로 4가지 영역이라고 해요. 신체적 영역.
건강, 정신적 영역, 그다음에 두 번째 정신적 영역, 마음, 감정적 영역 혹은 사회적 영역, 그리고 마지막 영적 영역. 이 네 가지 영역을 쇄신한다라고 바라보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일곱 가지 습관을 계속 해왔는데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뭐 주도성을 가져라부터 해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 쇄신을 갖다 네 가지 영역으로 요약을 하고 있다. 왜? 물론 이 네 가지에는 단순히 네 가지가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던 이 일곱 가지 습관을 응축시켜서 그 일곱 가지 습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걸 네 가지 영역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나를 실천해 나가는 나의 삶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뭐 습관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 습관이 먼저 그 끝을 생각하고 시작해라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이렇게 쭉 습관들을 지켜오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 번잡하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정리를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고 또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건강하고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고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신을 쇄신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 그랬을 때 내가 얻는 결과는 결국 내 신체적인 어떤 건강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풍요로운 관계, 그 다음에 내 평생 학습 능력을 유지하는 것,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내가 얻는 결과물이다라는 얘기. 여러분 이제 기진맥진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책에도 있죠. 자, 저는 대학교 3학년입니다. 파트타임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체중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생활 방식을 바꾸기 위해 거의 매일 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전공과 일 모두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 스케줄 때문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 버렸어요. 개강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모든 것들이 매우 버겁게 느껴집니다. 벌써부터 읽어야 할 자료와 제출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아요. 평소 시간 관리를 잘하는 편이지만 이번 학기에는 이미 단단히 혼쭐이 났어요. 밤에 집에 들어오면 그저 앉아서 울음을 터뜨리고 싶어요. 졸업한 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거나 만일 정기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다른 직장을 구해야겠죠? 울고 싶게 만드는 거 말고는 학교에서 제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매일 밤 맥이 빠진 채로 집에 오기 일쑤예요. 인생의 방향을 잃었어요. 모든 방면에서 너무나도 지쳤고 계속 스트레스만 받고 있어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 몸무게만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 있나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답변을 썼어요. 공감되네요. 저는 전문대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고 요새 굉장히 지치고 울적해요.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만 근무하지만 종종 그것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상에서 8시간을 보낸 후에 내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은 집에 돌아가서 눈앞에 닥친 산 넘어 산 같은 숙제를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학교를 계속 다닐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지 과도한 스트레스에 압도당해서 내가 간호일을 좋아하지 않게 된 건지 아니면 내가 간호일을 정말 싫어하는 건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거기에 이제 답변을 또 달았죠. 저도 완전히 공감해요. 저는 직장에 다니지 않지만 이번 학기 20학점을 듣고 있어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한동안 학교 때문에 계속 지쳐 있었지만 이번 학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쳤어요. 졸업 후에는 간호학교에 진학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월트 디즈니 월드 가을 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을 취할 수 없다면 말 그대로 미쳐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월트 디즈니 월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될지 아닐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학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또 다른 것으로부터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지금의 삶도 정말로 즐겁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대학생이잖아요. 매우 많은 대학생들이 이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 인생은 균형을 맞춘 하나의 거대한 과정이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누군가는 학교나 파티나 혹은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집중한다. 누군가는 학점에 사로잡혀 잠, 식사, 친구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도 한다. 잠시 동안 균형을 잃는 것은 괜찮지만 불균형이 과도하게 길어지면 기진맥진해지고 붕괴될 위험이 있다. 우리가 습관 7, 끊임없이 쇄신하라에서 쇄신,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균형에 관한 습관을 이야기한 것이다. 삶의 네 가지 주요 차원에서 날카로움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당신의 신체, 감정, 정신, 영혼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무시한다면 하나의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상태로 속도를 내는 것과 같다. 네 가지 부분 모두가 지속적인 쇄신을 필요로 한다. 상당히 이 표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영역은 결국 자동차의 타이어와 같다. 그 중에 어느 것, 여러분 타이어에 보시면 어느 것 하나라도 바람이 빠진 상태로 가면 차는 유등에서 가요. 결국 네 가지의 타이어가, 네 개의 타이어가 균형 잡힌 바람이 딱 차진 상태로 균형을 잡아서 움직여야 차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 우리 책에는 이제 이 이야기 나왔어. 톱으로 큰 나무를 베어 넘기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노력하는 나무꾼을 상상해 보라. 그는 몇 시간 동안 매진했지만 나무 몸통의 3분의 1밖에 잘라내지 못했다. 그는 피곤한 상태다. 옆에 사람이 지켜보기 위해 다가왔다. 그 이웃은 톱이 너무 무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보게, 멈추고 톱을 날카롭게 가는 게 어때? 물었다. 나무꾼은 말한다. 그럴 수 없어요. 톱을 날카롭게 갈 시간이 없어요. 이 나무를 지금 당장 잘라내야 합니다. 톱을 날카롭게 간다면 아마 더 빨리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웃은 어깨를 쓱 하더니 가버렸다. 자, 그와 비슷한 사례를 여기다 또 넣었어요. 호수에서 돈을 받고 사람들을 배로 실어 나르는 밀턴과 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호수는 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호수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해서 나와야 돼요. 여기에는 딱 두 대의 배가 있어요. 론과 밀턴의 배. 론의 배, 나무 배로 만들어졌고 역한 기름 냄새, 그리고 찢어진 좌석들, 시끄러운 소리, 곰팡이, 그리고 물이 스며들어요. 자, 밀턴의 배. 어차피 여기도 마찬가지로 쿠션이 없어서 딱딱하고요. 물벼락을 뒤집었어요. 자리가 많지도 않아요. 누구나 이 두 대의 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을에는 단 두 대의 배만 있기 때문에 탈 수밖에 없어요. 론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반해 밀턴은 일주일에 이틀을 쉬어요. 론은 하루도 안 쉬는데 밀턴은 일주일에 이틀을 쉰대요. 그러니까 론은 밀턴이 일하지 않는 날 일을 독점해서 너무 좋아해요. 왜? 저기 쉬고 있으니까 그날 손님은 다 내 손님이에요. 밀턴은 이틀 동안 손님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거예요. 쉬면서. 빈칸도 만들고 편안한 시트도 만들고 조용한 엔진, 한꺼번에 빠르게 사람을 10명씩 실어날 수 있는 배. 자, 새롭게 선보일 밀턴의 배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론은 수상택시 사업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에요. 경영자이기도 하고 사장님. 그런데
나는 계속 아까 나무꾼처럼 여기에 론처럼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 이걸 우리는 좋다라고 박수를 쳐야 될 거냐라는 거죠. 아까 나무꾼 여러분 톱 무디면 진짜 이 톱질 안 돼요. 나무 안 잘립니다. 이거는 엔진톱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엔진톱으로 막 주릉주릉 자르는데 엔진톱도요. 이 날이 그 톱날이 무뎌지면요. 안 잘려요, 잘. 그래서 어떻게 쉴 때 이 톱날을 가는 거죠. 톱날을 갈므로써 날카롭게 만들어서 더 잘 갈리게 하는 거죠. 쉰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논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이사분면, 이사분면의 삶에서의 휴식, 휴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논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경영자나 사장이나 여러분 삶의 주인들은 항상 일을 멈추고 고객의 변화나 어떤 트렌드의 변화나 내가 삶을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둘러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다라면 결국 우리 론처럼, 우리 나무꾼처럼 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 혹은 파산을 한다라는 거. 자, 이게 이제 매일의 개인의 승리라고 하는 비디오를 하나 시청할 겁니다. 끊임없이 쇄신하라. 끊임없이 쇄신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걸 생각하면서 비디오 영상 시청해 주십시오. Life can be tough. It can test us, it can stretch us, even push us to our breaking point and sometimes beyond. With all of the demands that we have to juggle, it is easy to become imbalanced, stressed out, or to even feel empty inside. And if we don't take the time every day for renewal, we simply won't have the capacity. We won't have the strength or the energy or the insight to deal with life's challenges. Trying to live without renewing ourselves each day is like trying to cut a piece of wood with a dull saw. You can't do it. To gain the power you need to face life's challenges, you must make time each day to sharpen the saw. Habit 7 surrounds all the other habits because, simply put, it's the habit that makes all the other habits possible. It's about preserving and enhancing the single greatest asset you have, you. It means regularly renewing and strengthening the 4 key dimensions of your life: your body, your mind, your heart, and your spirit. Let's start with the body. Body represents our physical energy and our capacity to do things. We can keep ourselves sharp in this area through regular exercise, through good nutrition, proper rest, and of course, finding time to relax. Mind represents our mental sharpness, our ability to think clearly and to make good decisions. We renew ourselves in this area through continuous learning, writing, reading, as well as planning and organizing, so our minds are not cluttered and we get very clear on what needs to get done. Heart represents the quality of our relationships. We can sharpen our saw in this area by taking time for people, by taking time to build and to strengthen and to sometimes repair our most important relationships. In other words, by making daily deposits into the emotional bank accounts of other people. And finally, spirit. Spirit represents that inner self that exists far beneath the surface of your everyday self. It represents your center, your deepest convictions and your values, your source of purpose and meaning. We can renew ourselves in this area in many ways, such as spending time in nature or meditation, listening to inspiring music, thinking deeply on our mission and our values, religious worship, or meaningful service. Sharpening the saw each day in the physical, the mental, the social, and the spiritual dimensions is a practice we call the daily private victory. I recently had an experience that tested my commitment to my own daily private victory. That morning, my alarm sounded. Usually I get up and exercise, plan, get ready for the day. But I was up late the night before and I was so tired. And I thought to myself, I don't have time today to sharpen the saw.
But as I was lying there, I could hear my father's voice in the back of my head saying, like he always said, "Sean, have you ever been too busy driving to take time to get gas?" So I got up and I went down to my basement. I exercised. Immediately after exercising, I sat on my couch in the basement and I read inspiring literature for a few minutes. I then took time to plan my day. I started by looking at my mission statement. And then I reviewed each of my roles and the key goals and things I wanted to accomplish for each role. I got really clear on the few things I had to get done that day. It gave me perspective. As I continued planning, I also realized that I needed to apologize to my wife for something I'd said the night before. So I finished my planning and I went back upstairs. The whole routine only took about 45 minutes. After getting ready for the day, I went to my wife and I apologized. It turned out I really needed to, and she let me know that. However, it made a huge difference in how we both felt as we started the day. And as I walked out the door for work, I felt refreshed. My most important relationships were in order, and I had a very clear view of the day ahead. As it turned out, my private victory that morning helped me in so many ways throughout the day. I had to make a number of very pivotal decisions that day, and I felt this great sense of wisdom and judgment to help me. But it could have gone the other way. I could have stayed in bed and rushed through the morning and missed the opportunity to invest in my own capability to live that day well. I highly recommend this simple practice of sharpening the saw by spending time every day having your own daily private victory. Find a routine and a time that works for you. It will affect every decision and every relationship. It will greatly improve the quality of every other hour of the day, including the depth and the restfulness of your sleep. And it will build the long-term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strength that we all need to handle these challenges in life. So commit now to winning your own daily private victory. Even when it's hard, even when you don't have time or don't feel like it, and even when you don't want to wake up, it will make all the difference. 자, 우리가 쇄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원칙이다라고 여러분 꼭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쇄신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휴대폰의 전원이 꺼진다면 다시 충전할 때까지 꺼진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스스로를 쇄신하지 않는다. 꺼진 상태로 계속 하게 된다라고. 자, 실습 카드. 매일 개인의 승리를 이루어라. 앞에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거죠. 매일 개인의 승리. 즉, 신체, 정신, 감정, 영혼을 쇄신하기 위해 매일 시간을 할애하여 반복하는 일은 모든 7가지 습관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매일 개인의 승리를 이루면 우리 삶 속의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더 어려운 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4가지의 영역, 신체적 영역, 감정적 영역, 정신적 영역, 그다음에 영적 영역. 신체적 영역이라고 하는 건 건강을 위한 운동, 그다음에 영양 있는 식단, 휴식,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감정적 영역에는 중요한 관계와 감정은행 계좌에 지속적으로 예입하는. 그리고 정신적 영역에는 독서, 글쓰기, 학습, 공부. 영적 영역에서는 봉사, 가치관 확립, 문학작품이나 영상, 자연을 느끼는 것, 그런 것에 해당된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보면 바쁘다라는 핑계로 자신에게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이 4가지 영역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바빠서 할 시간이 없어.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매일 개인의 승리를 달성하고 있는가? 신체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영적 영역에서 쇄신하기 위해 매일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균형 잡힌 쇄신을 위해 규칙적인 틀, 패턴 또는 식이요법을 개발해 두었는가?
여러분 주위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 쇄신을 위해 매일 하는 일을 관찰해 어떤 점을 배워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가 있을까요? 매일 나를 쇄신하기 위한 규칙적인 틀, 패턴 또는 뭐 영향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이 이제 주간 계획을 세울 때 매일 개인의 승리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중 어떤 부분이 내게 부족한지 파악해서 이번 주에 그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 7가지 습관 책,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업을 받게 되면 아마 그 두꺼운 책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혹시 방학 때 그 책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는 내가 읽지 말라고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벌써 함께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가치와 결과를 두고 볼 때 매일 개인의 승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간 투자는 없다. 모든 결정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수면의 깊이와 편안함을 비롯하여 하루의 나머지 시간의 질과 효과성을 월등히 개선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한 건강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딱 우리 4가지 영역의 쇄신이 있어요.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건강인데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을 다 포함하라가 있다. 왜? 이 4가지 영역이 제대로 균형이 잡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 4가지 영역, 신체적, 사회 감정적, 정신적, 영적 영역. 신체적 영역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운동을 하는 거, 잠을 충분히 자는 거, 수분 섭취하는 거, 정기 검진, 청결, 이런 것들이 하여튼 해당이 되죠. 이게 신체적인 건강을 위한 것들. 그다음에 사회 감정적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친구, 가족, 스터디 그룹, 뭐 소셜 SNS 그룹, 여러분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정신적 영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수업, 독서, 토론, 강의, 저널 읽는 거, 문학 작품 읽는 거, 기술 개발하는 거, 그런 것들. 그다음 영적 영역은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스스로가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명상을 통해서 나를 확인해 보는 것. 그다음에 음악, 자연, 영감을 주는 독서나 뭐 신앙,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할 수 있어요. 쇄신이라고 하는 건 나쁜 패단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쇄신하라.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나는 얼마나 쇄신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있어요. 최고점은 1점부터 5점까지. 1점은 대부분 아니다. 5는 항상 그렇다라고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적 영역, 영적 영역, 신체적 영역, 사회적, 감정적 영역이라고 하는 4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각각 점수가 5문항씩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점은 5가 빠져 있네요. 원래 5까지 가 있었어야 되는데, 0, 1, 2, 3, 4,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0, 1, 2, 3, 4, 5로 3, 4로 했는데 원래는 1, 2, 3, 4, 5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번호를 넣으면서 0, 1, 2, 3, 4로 넣었네요. 자, 여러분들 1, 2, 3, 4, 5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0, 1, 2, 3, 4, 5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1, 2, 3, 4, 5로 걸로 해달라. 그랬을 때 쭉 그렇게 된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5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를 1, 2, 3, 4, 5라고 생각을 하고 1부터 1은 아니다. 그 다음에 2는 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각각 문항을 읽어보고 그에 따른 점수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신적 영역.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나는 항상 새로운 교훈을 얻는다. 나는 세계의 현재 이슈와 추세를 따라간다. 현재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나는 다재다능하며 한 가지 분야 이상에 대해서는 잘 안다. 나는 자기 주도적으로 새로운 능력을 학습한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 영역에서는 나는 시간을 내서 타인에게 봉사한다. 나는 작문, 그림,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창조적 표현 수단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정기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주고 영감전을 챙겨 읽는다. 나는 정기적으로 영혼에 활력을 주는 것을 한다. 명상, 노래, 기도, 연주, 음악 감상, 자연에서 시간 보내기 등. 그 다음에 나는 타인을 친절하게 대한다.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 점수를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나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한다. 나는 잠을 충분히 잔다. 나는 생체 리듬 조절을 잘함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나는 충분한 신체 운동을 한다. 나는 나의 체중 관리를 잘한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감정적 영역. 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이다. 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 나는 분노 조절을 포함해 감정을 추스리는 데 능하다. 나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조치한다. 자, 요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 다 체크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25점, 각각 항목이 25점, 5개니까 다 5점이었다면 아마 여러분의 그 쇄신, 톱날을 날카롭게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혹은 채점을 반대로 했을 수도 있고요. 20에서 24점, 각 항목별로, 영역별로 좀 잘하고 있다. 하지만 25점까지 되려면 개선의 여지는 있다. 15에서 19, 당신은 무기력한 상태다. 그 다음에 10에서 14, 연료가 바닥나고 있다. 5에서 9, 당신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수를 매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어느 영역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지, 그리고 내가 어느 차원에 매진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실제 개인적인 에너지 유익, 대학생들 사이에서 수면 부족이 급증하고 있어요. 왜? 아무런 그것 때문에 핸드폰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밥맛도 없어요. 식습관도 안 좋아요. 왜? 아침에 밥맛 없으니까 그냥 가고 점심 때 학교에서 먹고 저녁 때 이제 술 마시면서 막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는 거기다가 또 바빠요. 운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건강에 관해 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결국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신체적 차원의 쇄신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지쳐있는 대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의사가 당신이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이라고 말했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운동, 식이요법, 잠에 대한 당신의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당신은 3일 뒤에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 신체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한 번쯤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 감정적 영역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모든 말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라. 어떻게 어휘 표현을 다르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 영화도 있었지. 여자들이 생각하는 걸 다 읽는 남자. 멜 깁슨이었나요? 그 영화 배우가 영화에서 이제 다른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 생각하는 걸 다 읽죠. 당신을 가장 안정시키는 사회의 감정적 쇄신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사회 감정적 영역, 즉 대인 관계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미 여러분들 앞에서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 공감적 경청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It's just, there's all this pressure, you know? And sometimes it feels like it's right up on me. And I can just feel it, like literally feel it in my head. And it's relentless. And I don't know if it's going to stop. I mean, that's the thing that scares me the most, is that I don't know if it's ever going to stop. Yeah. Well, you do have a nail in your head. It is not about the nail. Are you sure? Because, I mean, I'll bet if we got that out of there. Stop trying to fix it. No, I'm not trying to fix it. I'm just pointing out that maybe the nail is causing. You always do this. You always try to fix things when what I really need is for you to just listen. See, I don't think that is what you need. I think what you need is to get the nail See, you're out. not even listening now. Okay, fine. I will listen. Fine. It's just, sometimes it's like there's this achy, I don't know what it is. And I'm not sleeping very well at all. And all my sweaters are snagged. I mean, all of them. That sounds really hard. It is. Thank you. Ow! Oh, come on. If you would just. Don't.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공감적 경청. 앞에 이미 자살적 반응과 공감적 반응, 요 영상을 여러분이 직접 봤죠. 그런데 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상대방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차원, 끊임없는 정신적 쇄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현재 당신의 능력이, 지식과 능력이 2년 안에 쓸모없는 것이 된다고 가정해 볼 때,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학교가 아니라 동네 도서관이었다. 벨기에 책. 에디슨은 10대 때 이미 2만 권의 책을 읽었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사장님은 3년간 4,500권. 교보생명 교보문고 창업자 신용원 선생님은 3년간 1,000일 독서, 1,000권 독서를 했다는 얘기죠. 이제 옛날에 읽었던 책, 너무 어떻게 수 있어? 그런데 궁하면 통한다고, 이분도 그때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사람들한테 농부가 공부하면 상추가 잘 자라나? 사람들이 막 그래요. 농부들도 공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5권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데 왜 그리 유난을 떠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공부가 좀 잘해놔요. 농사 짓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농부가 그렇게 책을 본다고 쌀이 나와요? 상추가 자라요? 이야기하죠. 책을 읽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명품 농산물을 재배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다면 역시 그 길을 따르겠다. 누구나 시간에 쪼들린다. 누구나 잠잘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없는 시간을 짜내어 공부한 덕에 오늘날의 장안 농장을 일구. 농부가 공부를 하면 상추가 잘 자라느냐고? 정말 잘 자란다. 근데 이 장안 농장의 상추 CEO, 이분이 이제 상추를 갖다, 그 당시에 이게 택배로 우리 공산품은 보내던 당시였대요.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막 물건이 이제 택배 배달을 조금씩 하던 때였습니다. 이때가. 근데 갑자기 채소를 상추로 보낸다?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채소를 소포로 팔아요. 상추는 생물이라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택배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일정한 판매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택배 마감 시간이 우리와 안 맞아요. 연중 공급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연구에 매진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맥반석과 옥성분의 혼합물을 비닐봉투에 재질해 넣어요. 쌈채소가 여러 날이 지나도록 오늘 딴 것처럼 신선하죠. 중간 도매상이나 도매시장 대신에 우체국 주문 판매와 인터넷 쇼핑몰로 판로를 개척합니다. 농산물 자체만으로는 차별화가 힘들어 문화를 접목한 쌈 축제, 공원, 박물관 이런 걸 만들어요. 책을 읽어야겠죠. 그런데 참 아쉽게도 월 평균 독서량을 비교하면 한국은 한 권, 미국은 6.6권, 한국의 CEO는 15권을 읽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책을 읽어야겠죠. 이제 랜드필 하모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상 보면 정말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도록 동기부여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Me llamo Juan Manuel Chávez, más conocido como Baby. Tengo 19 años y toco el cello. Este cello está hecho de una lata de aceite y las clavijas son de una vieja cuchara para golpear la carne y para hacer el ñoquis. Y suena así. Tébura es vista como un lugar donde se tira toda la basura, donde hay un mal olor, donde hay mucha suciedad. La familia que acá vive recicla todo lo que hay en la basura y se vende. Yo llegué a Tébura para trabajar en un proyecto de reciclado de basura. Los recicladores se dieron cuenta que yo también era músico. Hizo surgir un deseo en estas personas que yo enseñe música a sus hijos. Una comunidad como Cateura no es un lugar para tener un violín. De hecho, un violín cuesta más que su casa. Fue la idea de Cola de hacer instrumentos con los materiales que estuviesen a mano. El material que más hay en Cateura es la basura. Dos maderas lindos para servir para mi alma de cello y contrabajo y violín. El primer violín era un volador de fideo de aluminio y el mango tenía tacuara. Y poner la cuerda a Fabio y empieza a tocar. Y eso fue un continuo probar y probar y probar. Nunca nos hubiésemos imaginado que ese primer violín sería el inicio de todo un proceso que se transformó luego en una orquesta. 1, 2, 3 y... Fue muy importante la participación de varias personas. Cada una desde su cualidad, desde su visión, desde su experiencia, desde sus habilidades. Sin ese tipo de aporte, esta orquesta no sería lo que es hoy. La música para mí significa todo. Sin la música estaría por ahí, por ahí. Cuando ya escucho el sonido del violín, siento como mariposa en el estómago, así una sensación, no sé cómo voy a explicar. El director me dijo para poder enseñarle a algunos niños en Cateura, no tengo otra opción que ayudarle a esta comunidad, porque es algo que con el tiempo puede cambiar muchas cosas. Hoy en día hay 160 niños que están aprendiendo música. Está cambiando totalmente a la comunidad y a la gente.
pero para bien, muy positivo. Ellos sienten de que tienen el apoyo total de papá y mamá. Creo que mis padres se sacrifican por mí y por mi hermana, porque ellos quieren que nosotros salgamos adelante y hacer las cosas que ellos no pudieron hacer cuando eran más chicos. Yo cuando voy a Cateura, la gente dice, ¿te vas a Cateura donde está la basura? Y yo le digo, no, me voy a Cateura donde está la gente. Donde están los niños que quieren aprender. La gente se da cuenta que no tenemos que tirar la basura muy fácilmente. No tenemos que desechar a las personas muy fácilmente.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음악의 역할, 그리고 또 음악의 효과. 음악이 오히려 이 마을 사람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원동력이고, 뭔가 새로운 도전, 꿈, 이런 걸 실현해 줄 수 있는 역할,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쓰레기 더미에 같이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 안 좋으면요, 사람이 참 항상 얼굴이 찡그러지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뭔가 희망을 찾아내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연꽃이 진흙 속에 떠올리죠. 그러면서 본인의 그 고고함을 유지하고 있죠. 설령 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 자신 잃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계속 회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육자로서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애정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빌 게이츠, 나는 매일 밤 독서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보통의 신문이나 잡지 외에도 저도 하나 이상의 주간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과학이나 경영 부분과 같은 내가 관심 있는 이것들만 읽으려고 하면 나는 읽기 전과 달라진 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영역이죠. 영적 영역. 영적 쇄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번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그 유산을 확실히 남기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습관이라고 하는 건 습관 7은 결국 우리 이사분면의 활동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목표. 여러분이 지금 3개월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왔을 겁니다. 습관 7에서 성공의 척도는 나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삶을 얼마나 일치시키는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 대학 시절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에 생각하는 시기. 나는 누구인가? 나를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신념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이거에 대해서 7가지 습관이 주는 답.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감을 가져라. 자신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해주는 사명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이사분면의 중심으로 생활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배려로 대하는 승승을 실천하고 판단하고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 모든 사람에게는 한 부분의 진실이 있다는 것. 갈등과 대립이 있을 경우 회피나 절충이 아닌 제3의 대안을 찾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 마지막, 끊임없이 쇄신하며
자신의 삶을 개선해 나가.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사명서 얘기하면서 시간 관리 얘기하면서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 13가지의 가치 하는 거. 화폐도 이야기해주고 화폐 나온 거 100달러짜리 나온 것도 있고 유일하게 대통령이 아니면서도 미국의 집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은 작가이자 과학자, 외교관, 우체국장 그리고 발명가였다. 그의 발명품은 이중 초점 안경부터 악기, 비례침, 오븐, 주행 기록기까지 다양했다. 그는 왜 유럽에서 미국까지 항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해양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멕시코 만류에 대해 조사했다.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설립과 미국의 첫 번째 소방서 건립을 도왔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몇 년 전에 500명의 학자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축하회를 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다. 그들은 세션을 다음과 같이 10가지 범주로 나눴다. 정치력, 자연에 대한 공부와 교육, 과학, 발명품과 공학, 대중 의사소통, 재정, 무역과 산업, 복사, 광고, 그리고 미술, 종교와 인문학, 약과 대중건강, 농업, 음악과 취미. 그들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10가지 부분 모두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거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의 인생은 무엇다. 이제 마지막 방에 들어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만들고 싶은 것, 혹은 내가 없고. 여러분 이제 습관 7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가지 영역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내가 어떤 것을 얻고 싶어? 신체적 영역에서 내가 만들고 싶어? 나는 내가 얻고 싶어? 사회 감정적 영역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변화는 무엇? 내가 얻고 싶어? 정신적 영역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변화는 얻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 영적 영역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변화와 얻고 싶은 건 무엇? 습관 7은 끊임없이 쇄신하라. 내가 보는 시각, 바라보는 시각, 하는 행동, 그에 따라서 얻게 된다. 나는 바빠서 자기 쇄신할 위해 멈출 시간이 없어. 나는 나중에 자기 쇄신할 것이다. 그래서 건강을 무시하고 우정을 유지하는 것에 실패하고 지식과 기술을 최신화하는 데 실패하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병, 에너지의 부족, 전에 친구였던 사람들의 목록, 오래된 기술과 지식, 삶의 의미 부족. 이런 삶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과적인 대학생이란 나는 나의 신체, 정신, 감정, 영혼을 지금처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쇄신해야 한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다. 균형이 중요하다. 건강하고 높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고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신적 쇄신을 유지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건강, 지속되는 관계, 평생 학생, 헌신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자, 마지막 습관 7. 을 위한 척. 당신이 발전시키고 싶은 새로운 능력이나 기술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안에 당장 해보십시오.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효과적인 돈 관리 방법. 이건 여러분 여기 전문가의 조언은 상당히 내용들이 좋아요. 여러분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자, 7가지 습관은 여기에 이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 7가지 습관의 설명하기 마지막에 이제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 걸 에필로그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